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치환불이고요. 이치환불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치환불은 자사 브랜드 하나만을 취급해서 주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기존 로드샵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로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관광객들을 로드샵 제품을 싹쓸이 했었고, 또 이 시기에는 아시아에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토니모니나 이치한물 등 많은 화장품 업체 기업들이 IPO에도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로드숍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2017년도에 사드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중단이 됐었고, 또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 스토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로드샵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올리브영 같은 HB&B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판매를 했었고,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자사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는 로드샵보다는 H&B 스토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서 로드샵에 대한 실적이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23년도 이치환불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5%, 67.5%에 대한 증감률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실적이 괜찮아졌을까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화장품 업계를 보게 된다면 가장 K뷰티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중국 시장을 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 화장품을 많이 소비했던 7080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류의 열풍을 받으면서 국내나 뭐 다른 해외의 제품을 많이 사용했었지만은, 현재 중국의 MZ 세대들을 보게 된다면 거쳐 즉 애국 소비가 열풍을 보게 되면서 굳이 맹목적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국 제품 중에서도 자기 피부에 맞고 성분이 괜찮으면은 굳이 해외 브랜드를 제품을 찾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C뷰티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에 대한 화장품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살짝 벗어나고자 어떤 북미나 유럽 쪽으로 현재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시장도 현재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치한불에 대한 자회사인 네오팜도 일본 시장을 노리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일본 정유 상품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제 삼아가지고 매출을 높였다라는 거죠. 특히 지난해 이제 리얼베리어 품바키 블루 블라이트닝 크림을 출시하게 되면서 많은 매출을 안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일본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오너파인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차한벌 자회사인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만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노리려고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 시장을 노릴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 옆에 표를 보게 된다면 미국 소비자에 대한 K뷰티 선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21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기조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 소비자가 K뷰티를 선호하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미국에서 소비 패턴을 보게 된다면, 과거에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를 대형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긴 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피부에 트러블이 나다 보니까는 무작정 대형 브랜드만 선호하지 않고 중소형 제품이더라도 그 성분이 괜찮거나 자기 피부에 맞으면은 인디 브랜드든 로드샵 제품이든 상관없이 이제 제품을 구매하더라라고. 그래서 이제 각 중소형과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매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도 이런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네오팜 2024년 아시아 미국 중심 해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연구원은 2024년 수출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28억 원,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19%가 전망된다. 그래서 USA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원료 수출은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 아이허브 등 대형 플랫폼 판매를 강화하고 스코글램 등 뷰티 전문 채널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오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도 현재 이제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USA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4년 같은 경우는 23년도보다 조금 더 좋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치한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한불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주봉으로 보든 뭐 일봉으로 보든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는 뭐 바닥 부근인 이제 11,5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고는 있긴 하지만 이평선 자체가 뭐 뚜렷하게 상방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이런 11,000원부터 11,5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12,000원 부근을 뚫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12,000원이 아니라 이제 이 검정색 선인 120평선을 뚫는 양봉 캔들이 나오고, 물론 이때 거래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12,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한 14,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11,0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지금 당장은 이제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상승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현재 11,5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면서 120평선을 뚫어주는 캔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때 눌림이 나오더라도 12,000원 부근을 잘 지켜준다면은 그럼 1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한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실적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고 24년에도 실적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그에 맞춰서 주가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치한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